민재, 너 일이 안 나와? 아주 혼낼 줄 알아? 괜찮아, 민재야. 할머니가 엄마 혼내줄게. 얘, 너는 왜 이렇게 애를 야단쳐가지고 기를 죽여서 속상하게 만드니? 어머니, 오늘도 밖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얼마나 떼를 썼는데요. 아유, 그거 하나 사주고 말지. 어머님, 그래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 버릇 나빠져요. 복직을 하게 되며 거리가 먼 친정보다 가까운 시댁에 아이들을 맡기게 된 서윤 씨. 어머니, 혹시 오늘 애들 낮잠 몇 시에 잤어요? 오늘? 아직까지 잠을 안 자가지고. 오늘 한 4시쯤 잠들었었지? 어머니, 제가 그러면 저녁에 못 자니까 늦게는 재우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. 아니, 그러면 졸립다는데 어떡하니? 외출할 때도 놀잇감을 챙겨 다닐 만큼 미디어 노출을 하지 않았는데요. 하지만 아이의 일기장에는 할머니 집에 가면 영상도 보고 간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좋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. 용기를 내 조심스레 말을 꺼내봐도 어머니,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만 가면 간식도 많이 먹고 TV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? 아이들 정서에도 미디어 노출은 안 좋고 치아도 걱정이 돼서요. 지금도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유, 그래, 알았다. 아, 내 친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며느리하고 그냥 딸한테 그냥 맨날 혼난다고 그러더라. 아유, 알았어. 하지만 부탁은 반복됐고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같지만 계속 엇갈리는 두 사람.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? 네, 이 댁은 또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군요. 자, 이번에는 사례 주인공 며느리 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. 직장 다니시느라고 직접 나오지는 못하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사연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. 지금 어떤 점이 가장 큰 고민이세요? 아니, 아이 엄마 아빠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핸드폰으로 만화 영상을 자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. 아이가 미디어에 최대한 늦게 노출되도록 저도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아무리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보여주시니까 너무 답답해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당장은 뭐 할머니 입장에서는 좋은 할머니 되고 싶고 뭐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.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긴 하는데요. 사실 부모님의 자녀 부부가 부탁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시는 게 맞죠. 이 미디어는 참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고 걱정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미디어가 실질적으로 어떤지를 부모님하고 함께 같이 얘기해보는 장이 필요한 거예요. 사실 미디어가 안 좋으니까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게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아, 나를 지적하나? 날 보고 뭐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다큐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이의 뇌가 미디어 영상에 노출됐을 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다큐 영상을 같이 보세요. 그리고 부드러운 태도로 정돈된 마음으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 다큐 영상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토론식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목적이 우리 아이의 뇌를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. 이런 어떤 합의된 이런 마음들을 그 자리에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냥 무턱대고 미디어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쾌만 하지 전달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런 토론의 장, 그다음에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육아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하는구나.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 뇌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런 칭찬 같은 것들이 곁들여지게 되면 어머님들, 할머님들의 실행력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네. 구체적인 근거와 또 속 깊은 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.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?
요즘 아시다시피 아이 키우는 게 좀 주변에 민폐되는 행동일까봐 조금 조심스럽잖아요. 근데 시어머니는 너무 오냐오냐 해달라면 다 해주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앉아서 먹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놀고 싶다고 식탁에서 나가면 앉으라고 하면 말 전혀 안 하시고 밥이랑 숟가락 들고 오히려 따라다니시면서 먹이시는 거죠. 그래서 오냐오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아이가 버릇이 너무 나빠질까봐 그게 걱정돼요. 참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일상에서 세밀하게 다 부딪힐 만한 네. 문제예요.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한두 번 조부모께서 이렇게 좀 허락해 줬다 그래서 버릇이 나빠지지는 않고요. 저희가 이제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냐오냐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좀 쉬게 하는 시간이다. 이렇게 좀 상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자꾸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이 할머니가 오냐오니까 때를 쓴다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요거는 분명히 지적할 사항은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조부모님과 그리고 그 부모가 합의를 해가지고 요거는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. 내용은 맞는데 말을 전달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어머니 오늘도 또 방송 보여주셨어요. 라고 하면 지적하는 말이 되니까 그 말을 좀 바꿔서 우리가 흔히 이제 무엇이든 해서 많이 말하는 아이 메시지 혹은 사간바법을 하면은 어머니 TV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이를 이렇게 교육하려고 되게 좀 힘들어요. 앞으로는 좀 좋은 프로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라고 전달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말은 며느리가 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하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지팔은 지가 얻는다고 자기 부모에게는 자기가 아들이, 실백에는 아들이, 그리고 친정에는 어머니가 그 딸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. 그래서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형식을 좀 공부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유 참 고민되시겠어요. 네. 어려운 문제네요. 이런 식의 대화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어떤가요? 남편이 조금씩 제가 이제 불만을 갖고 있으면 남편이 사이에서 조정은 해주긴 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그게 바로 해결이 되진 않더라고요. 계속 이제 제 말을 무시하시는 것 같고. 그렇구나.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네.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야지 세상에 한 번 말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. 계속 좋게 말하면 행동의 변화가 오니까 쉼 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. 이준 원장님도 혹시 한마디 덧붙여 주신다면요. 네. 사실은 이제 행동 변화가 좀 없다 손 치더라도 사실 정말 부모님은 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뭐 몇 번이든 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행동을 하시고 안 하시고보다 내가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되려면 좀 관계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관계가 평상시에 좀 좋고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좀 존중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분명히 들어주시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. 그래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. 네. 일단 뭐 사정상 조부모님들한테 뭐 육아를 조금 부탁드리고 있긴 하지만 주 양육자는 나다, 즉 부모다라는 걸 나도 알고 또 부모님 세대도 알아주시고 그래야 좀 원활하게 소통도 되고 육아도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자, 사례자분 오늘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조언 참고하셔서 슬기롭게 또 이런저런 상황에 대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희 이제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 제가 조금 더 뭔가 자식 세대 입장에서 대변을 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양육 방식의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을 뭐 부모님 세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네. 사례자들 얘기 들으니까 네. 더 느껴져요.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. 어머니가 우리 남편 이렇게 멋있게 성장시켜 주셨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안심이 돼요.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엄마가 나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최고야. 그래서 엄마한테 맡기는 게 내가 정말 안심이 돼요. 너무 감사해요. 이런 말씀들을 좀 풍부하게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5대1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뭐냐면 칭찬도 어머니한테 듬뿍듬뿍 드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듬뿍듬뿍
듬뿍 드려서 긍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5로 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정말 부탁드려요. 요청드립니다. 라고 하는 것을 1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5대 1로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듣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, 그래.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수정해 나가면 내 손자한테도 훨씬 더 득이 되고 아이들하고 전체 관계도 좋아지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해 주실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뭔가 육아에 대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면 그 전에 칭찬을 5개는 해야 한다. 그 실질적인 예를 들어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화목해야 이런 문제들도 잘 맞아요.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왜냐면 그냥 부모님과의 갈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쌓이다 보면은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게 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부부 사이에 일단 양육 보조자인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인데요. 일단 시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봐준다라고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대단히 이제 감사하고 고맙죠.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좋은 건 아닙니다. 고맙다고 하는 말이 어머님을 좋아해요는 절대 아닌데 보통 이 부분은 이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반면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님은 너무 고생하고 희생하고 고마운 존재예요. 이에 대해서 아내가 설사 양육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운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중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.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잘 모르는데요. 실제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라고 이제 내방을 한 젊은 아내분이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올라오셔서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집에 살림도 해주시고 아이를 이제 양육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니, 친정어머니 내려가라고 하시고 우리 엄마라고 표현하죠, 보통. 우리 엄마 오게 하신 다음에 당신도 퇴근해서 들어올 때 문 열고 딱 들어서는데 너 아이 보느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라는 표정을 6년을 봐라. 이런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양육과 관련해서 부모님이 와 계실 때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재가 잘 안 되는데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